2015년 카디쇼, 금융의 진화, 혁명이라 일컫는 핀테크 열풍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화폐 기반의 이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이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핀테크 산업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퀘스천 정도 됩니다. 터치 한 번만으로도 간단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금융 업무와 대출이 가능해진 세상. 첨단 IT 기술이 넘쳐나는 가운데 핀테크가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생활 곳곳에 파고들기 시작한 핀테크 혁명. 우리는 왜 핀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분당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곳에서는 오늘 핀테크 지원센터 첫 데모데이 행사가 열렸다. 핀테크 기업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7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 25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행사엔 IT 기업과 금융회사가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역량과 기술,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자리였다. 어떠한 호스트 단말에도 연결이 가능하며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에 홍채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 제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홍채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면 상품 구매를 할 경우 사이트에 들어가서 생체 이제 등록을 인증을 하게 되면 이한형님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리 인증이 실현되게 됩니다. 홍채 인식으로 본인을 인증,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한 이 기술은 서버를 거쳐 더욱 안전하게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IT 기업들이 앞다투는 핀테크 기술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에 맞춰서 그 핀테크에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저희는 한국정보통신 KICC라는 회사와 같이 인증센터 설립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유한 홍채 정보를 인증센터에 저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핸드폰에서든 음식점에서든 편하게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을 비롯해 다양하고 독특한 금융 IT 기술을 선보인 1차 데모데이 행사.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 금융회사, 또한 예비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행사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 금융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핀테크 산업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을까? 그 발단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IT 버블 붕괴, 9.11 테러와 전쟁 등 경기 악화로 인한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바로 그것.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저금리 정책의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오르는 금리의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부실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사태로서 당시 미국은 모기지 관련 기업의 부도와 개인 파산까지 줄 도산을 잇기 시작했다. It was 1 year ago today that we experienced just such a crisis. As investors and pension holders watched with dread and dismay, and after a series of emergency meetings, often conducted in the dead of night, several of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financial institutions had fallen, either bankrupt, bought, or bailed out.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AIG, Washington Mutual, Wachovia.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를 초래한 금융업계에는 무분별하게 파생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일명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들이닥쳤고, 그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미국 금융업계와 경제는 한층 더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금융위기는 미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내 금융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미국발 최악의 금융위기는 도미노가 무너지듯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 세계 경제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We're on the verge of a perfect storm. In opposition lie corrupt and entrenched interests that lurk in the corridors of power, for whom there are no reasons to relinquish privileges they feel are justly deserved. Has he got a reform plan for the NHS? No. Has he got a police reform plan? Has he got a plan to cut the deficit? Order! Miss Order! Order! Do you trust the government? Try to calm down and behave like an adult, and if you can't, if it's beyond you, leave the chamber, get out, we'll manage without you. 이런 위기에 돌파구가 필요했다. 2008년을 중점으로 해서 해외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출연한 것은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기존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했던 금융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몰리고 또 핀테크 기업들도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시장의 수요가 생긴 거예요.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쪽들이 작동이 좀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좀 약화됐고, 유럽은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위기가 있으니까 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싸게 소비자한테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또 의존을 하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된 거고요.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세상. 경제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난다면. 금융에 IT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 단순한 의문으로부터 본격적인 핀테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화폐 기반의 이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이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금융 환경의 어떤 변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핀테크의 기술의 어떤 요구를 가져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핀테크 산업의 투자금 변화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나 급상승한 투자금은 3년 뒤 또다시 2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6%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 등 투자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금융은 핀테크로 빠르게 자리를 옮기고 있다. 쉽게 말해 손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이제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플러스 IT 기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좀 IT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IT 플러스 금융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플러스라는 개념보다는 금융이 내장돼 있는 IT. 금융을 말하는 파이낸스와 거기에 기술을 일컫는 테크놀로지가 합성돼 탄생한 단어 핀테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핀테크다. 발달된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금융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핀테크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 결제와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그것인데 일반 금융 창구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핀테크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먼저 지급 결제를 알아보자.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바로 그것.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주목받은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애플페이는 지문 인식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핀테크 서비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폭넓고 빠른 보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 환경은 크게 보면 소비자, 은행, 화폐라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소비자 부분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 결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핀테크가 집중되는 부분이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거느린 대표적인 핀테크 결제 시스템 페이팔은 액티브엑스 기반의 별도 플러그인이 없는 간편한 인증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그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다. 2002년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인수하면서 대중화된 페이팔은 계정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거나 신용카드와 연동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화폐처럼 결제할 수 있어 간편 결제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결제를 비롯해 회원 간 송금 수금도 가능하고 자판기 세탁 서비스와 같은 기기에 접속하거나 각종 사이트 연동의 편리함은 물론 전자상거래 외에 기부나 모금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우리의 핀테크 후발주자들에게도 긴장과 더불어 가능성의 여지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간편 송금, 간편 결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모든 것들이 처리되면서도 보안이 명확하다라면 그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활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거래가 많아지는 대신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점포를 임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슬림화될 수 있어서 도리어 이제 내적으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은행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간편 결제하면 뭐 결제가 간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제가 간편해진다는 얘기는 고객이 어떤 환경에 있든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PC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블루투스라던가 비콘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불편함 없이 결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라던가 또 그리고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니시스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들은 카드사나 PG사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향후 핀테크 시대에는 가맹점 중심의 간편 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 BC카드는 이 아마존이나 알리페이 같은 선진 간편 결제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국내 거래에 있어서 어떤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안 체계를 가지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탭사인을 선보인 BC카드는 국내 모바일 결제 솔루션 중 유일하게 실물 카드를 활용해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모바일 융합 핀테크로 관심을 끌었다. 미리 등록해 놓은 카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터치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끝나는데 별도의 추가나 교체 발급 없이 기존의 보유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새롭게 변해가는 결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분명히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 금융시장과 금융권역과 핀테크 기술 또는 핀테크 산업, 핀테크 업체들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이 잘 다루지 못했거나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 영역들, 그런 쪽을 같이 핀테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융 데이터 분석은 무엇일까? 향후 10년 내에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미국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세계 금융시장은 IT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 도심의 특정 지역에서 휴대폰 통화량이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됐다. 이는 대중교통의 운행 종료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것. 서울시는 이러한 패턴을 빅데이터로 수집, 휴대폰 콜 데이터 30억 건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를 개통한 바 있다. 서울시 정책 시민 만족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심야버스는 빅데이터가 아니었다면 진행되지 못할 정책이었다. 한편 영국의 비주얼 DNA는 금융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다. 그들의 서비스는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도 몇 가지 설문조사에만 답하면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데 대출 요청자의 평소 취향이나 습관 또는 생각을 선택하는 그림과 문항들을 통해 대출인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한다. 가령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비 오는 날 파전을 먹나요? 라는 식으로 사용자 취향과 심리 상태를 물어본다. 얼핏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사회심리학과 통계학을 바탕에 둔 치밀한 평가 방법으로 마스터카드는 2014년 비주얼 DNA 신용도 평가 데이터를 대출 업무에 도입해 부도율을 기존보다 23%나 낮췄다. 이제는 비금융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우리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나 다 돈을 빌려줄 때, 투자할 때, 거래할 때 뭘 봤어요? 개인과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신용평가를 매기고 거기 투자를 하고 너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당신은 해드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양하긴 하지만 비재무 정보까지 들어간 것만큼 다양하지 않죠. 지금은 SNS 정보. 그냥 겉으로 볼 땐 전혀 재무 정보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재무적 판단을 하고 신용 등급을 매기고 그러니까 센세이션한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들 갖다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 갖다가 잘해서 구축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다음은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을 알아보자. 금융 소프트웨어란 말 그대로 금융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자체의 리스크 관리나 회계 업무 등 각각의 은행이 자신들의 일을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말하는데 여기엔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 즉 PC나 ATM 기기를 통해 은행에 접속하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해당 업무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보기 좋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IT 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환 가치가 만들어진 이래로 끊임없는 어떤 기술의 어떤 적용이 가장 첨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화폐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종이화폐라는 인쇄 기술이라는 어떤 혁명을 통해서 종이화폐가 탄생했다면
일단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그 근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술의 발전은 안전을 약속했다. 페이팔의 금융 소프트웨어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는 이용자의 위치와 소비 패턴을 소프트웨어로 감시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럼 핀테크에서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대표적인 플랫폼 핀테크 기업은 지난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랜딩클럽. P2P 대출회사 랜딩클럽은 투자금 모집과 대출 신청, 그리고 집행 모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 은행과는 다르며 오프라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등 운영 자금이 크게 들지 않아 대출 이자를 은행보다 낮출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투자한 고객에게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돌려주는 사이클을 통해 금융기관 없이 금융 업무가 가능한 플랫폼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눈에 보이는 화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어떤 중심에 과연 어떤 화폐가 자리 잡을 거냐의 관건인데요. 그 부분의 핵심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화폐라든지 새로운 데이터나 컨텐츠를 하나의 화폐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도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 기술의 핵심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적 화폐가 대세를 이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수수료가 들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특징이다. 캔다라는 의미로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풀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살 수도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는 우주여행, 대학 등록금, 항공권 예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등 미국과 중국, 독일에서는 하나의 화폐로 인정을 받고 있다. 국가가 모든 이 금융 환경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각각의 어떤 개인, 결국에는 1인 은행 같은 것도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적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두는 금융 환경도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폐 기반의 어떤 가치 교환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신뢰 기반의 새로운 어떤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전통 기반의 화폐 시스템이 그 동력을 잃어가고 크라우드 펀드 등 새로운 개념의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지금은 과연 우리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굉장히 요즘에 젊은 사업가들이 특별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금의 조달 수단, 투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또 기술들이 좋은 기업, 또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받침은 어떤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수단이 필요하다. 지금과 좀 다른 특정 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국민, 이 사업과 좋은 기술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소액의 투자들을 이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링을 넓게 한 것이거든요. 이를 토대로 해서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어떤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은 모금자들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 모금 취지, 목표 금액, 모금 기간, 투자 보상 내용 등을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중개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 핀테크 같은 경우는 금융과 IT에 융합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크라우드법을 입법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입법 발의안 또 그리고 성명서를 내고 또 기자회견을 한 축은 벤처기업협회 또 핀테크 관련된 단체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구조들 그리고 또 생태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핀테크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금융과 IT의 융합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의 어떤 금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 체계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걸쳐 있는 것이 한 5, 60개 정도의 법에 걸쳐 있습니다. 핀테크를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고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거래소에는 대한민국 핀테크에 대한 주제로 사람들이 모였다.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이고 건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코스콤이 주최한 이번 자본시장 IT 컨퍼런스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참석해 들불처럼 번진 핀테크 열풍을 증명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간편결제나 결제 인증 전문업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출 시장 평가 서비스, 이러한 다양한에서 핀테크의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관련 기관, 금융권 인사들은 물론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 등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핀테크를 선도해 왔던 기업으로서 앞으로 신생 핀테크 산업에도 선도해 나가고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우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업, 기술, 아이디어, 세 개 부분에 걸쳐 공모전과 수상도 이어졌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실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이 QR, OTP, 지문, 사인 등 이런 인증수단들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증수단들은 다들 애플리케이션 방식입니다. 보안 모듈들이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 탑재돼가지고 사용자에 배포된다는 거죠. 탑재돼 배포되어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PC와 연결만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보호하는 그 보안 모듈들이 그때마다 할당됩니다. 또한 보안 모듈들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해커가 논리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이 자리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젊은 피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들이 가진 확실한 기술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행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으며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 기술의 기본은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피와 아이디어가 통하기엔 수혈하고 뚫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핀테크 산업이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 핀테크의 안착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이 그들의 빠른 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 여론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법규라든지 제도면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안시스템 심의도 솔직히 거의 한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나 장벽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규제나 장벽들 때문에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금융 정보들을 이제 서로
송수신할 수 있는 API 환경이라든지 이런 핀테크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한국 핀테크 시장. 모두가 하나 되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조차 논의만으로 맴도는 현재의 모습은 업체들에게도 전문가들에게도 답답해 보이긴 마찬가지다. 핀테크 혁신이 성공을 하려면 4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있으면 사실 핀테크 혁신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진입의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핀테크 기업도 금융을 하는 기업인데 금융은 지급결제가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결제 시스템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면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데이터 시장입니다.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라고 불려지고 있을 만큼 상당히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은 상당히 취약한 시장입니다. 공공 데이터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 있고 민간 데이터도 사실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정부의 유연한 금융업 인허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도 금융업에 진출하는 건데 이게 진출이 불가능하면 사실 핀테크 기업이 생겨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금융업 인허가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탁상 공론을 할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잘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현장의 방법들을 잘 담아낸 이 입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개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많은 정책 변화를 준비했다. 먼저 완화된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 사전 규제의 최소화, 기술 중립성 원칙 실질적 구현, 책임 부담 명확화, 규제 예측성 강화 등 핀테크 업계의 연구 개발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책이 강화된 셈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위주로만 설계됐던 금융 제도를 온라인 쪽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려 한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금융상품 판매 채널 혁신,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결제 부문 낡은 규제 정비 등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극 계도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산업이 좀 더 속도를 내고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했는데 핀테크 지원 체제 구축, 핀테크 기업 자금 조달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등을 통해 신생 핀테크 업체들에게 시장 진출의 활로를 개척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곳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KT가 판교에 개소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핀테크 지원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3월 달에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핀텍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핀텍 지원센터에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핀텍 기업이 찾아오면 상담도 하고 서로 이제 제휴하고
그다음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핀텍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현장 접점 기능을 하고 있고요. 과도한 금융 분야 진입 장벽과 규제, 행정,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핀테크 지원센터는 KT와 함께 은행 7곳, 카드사 5곳, 전산 유관기관인 코스콤 등 총 13개사로 구성됐으며 핀테크 사업에 대한 1대1 멘토링부터 테스트 지원, 자금 조달, 특허 출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멘토링, 자문 이런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핀테크 업체들이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가 있잖아요. 기업이 커지는 데는 창업 초기 단계, 조금 성장 단계, 좀 더 커지는 단계, 성숙 뭐 이런 그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저희가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다. 저희가 지금 핀테크 이 육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금융회사와 이 핀테크 기업, 주로 이제 IT 기술과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마련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 IT와 이제 금융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핀테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인프라 중에는 이제 이 보안을 이제 확고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이 핀테크 산업의 이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이제 구축 노력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체감할 수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빨리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그런 이제 가시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핀테크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급변하는 경제와 금융 환경에 맞춰 IT 기업 KT와 금융기업 우리은행 두 공룡이 손을 잡았다. 사물인터넷 IoT와 핀테크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는 IoT를 활용한 에셋 매니지먼트 담보대출 관리 시스템, 비콘을 활용한 위치 기반 금융상품 및 고객 서비스 개발, 창조경제 기반의 푸드트럭 관련 사업 협력, 금융, 통신이 융합된 비즈니스 아이템 공동 개발과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합의하며 핀테크 시대에 대비했다.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기업이 시너지를 정말 내면은 이 핀테크의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그 분야로 시작하지만 저는 욕심 같아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서비스는 아마 우리 IT 쪽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야 될 겁니다. 서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KT가 가지고 있는 IoT의 그 기술력과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 금융을 접목해서 가령 IoT를 접목한 이제 그 동산담보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이러한 그 사업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There's a philosophy in our company. Never give up. 작년 9월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80%를 차지한 거대 기업 알리바바가 화려하게 뉴욕 증시에 데뷔했다. 23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10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거느린 알리바바는 자체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 51%를 장악할 정도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페이 핀테크 기술은 온라인 사용자를 기반으로 대출, 보험, 투자 상품 판매 등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니 IT 강국인 우리로선
부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그 핀테크 흐름이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그냥 금융 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랑 연결해서 어떤 일반 사용자들의 생활 자체가 바뀌어가는 패턴 중에 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금융산업 전체의 이 판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를 수용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쓰던 모바일 뱅킹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의 모바일 뱅킹이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그 핀테크라고 불리는 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핀테크 생태계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아직 크게 없고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좋은 사업 모델이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충분히 이제 좋은 핀테크 사업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이나 뭐 스마트폰 환경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거는 모바일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그 모바일로 소비가 되어지는 시대가 왔고, 특히 이제 동영상 컨텐츠나 일반 서비스들은 70%가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봤을 때 국내의 통신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최신의 폰과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폰들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핀테크가 발전하는데 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자유롭게 결제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이런 모델은 또한 전 세계로 수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금융이 했던 거에 대체해서 과연 정말 그런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는가, 또는 딴 나라에서 했던 것 대비 지금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못한가 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일 수도 있는데 트라이앤 에러를 갖다 거쳐서 우리에 맞는 그런 혁신 서비스들이 나와줘가지고 보다도 소비자에게 만족도 높은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 바꿔나가면서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트렌드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늦게 후발지로 따라갔다가 세계 1등 된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역시 저는 우리 지금 핀테크 분야도 우리가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에 갖고 있는 인프라, 그동안의 저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세계 1등 분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의 어떤 시책, 그리고 또 입법적 토대, 우리 이제 벤처, 또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연구와 지원들이 뒤따라지게 된다면 아마 좋은 어떤 벤처 생태계, 또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말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필요 조건, 핀테크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텍은 이제 IT와 다른 분야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금융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핀텍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무적인 거는 이제 금융회사들, 그다음 핀텍 기업들도 이런 핀텍 혁명이 이런 추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IT 강국이었던 것처럼 이 핀텍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핀테크 시작이 좀 늦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전자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전에 이미 있어 왔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금융 환경이 전자적 처리가 좀 다소 늦어진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 그다음 더 많은 특허들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이 핀테크 관련 부분이, 특히 소비자 쪽의 핀테크 관련 부분이 발달될수록 우리나라에 더 좋은 기회를 줄 걸로 보여지고요. 몇 년 이내에 금융환경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들이 더 많이 탄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밖에 예상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아무리 중국이 빨리 가고 미국이 빨리 가고 영국이 빨리 가더라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대출, 자산 관리와 크라우드 펀딩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는 핀테크. 핀테크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 질서는 재편되고 있고 창의와 혁신의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며 사람들을 보다 편리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핀테크 선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체들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핀테크 시장 진출을 부지런히 꾀하고 있다. 비록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핀테크 산업은 꽤나 늦고 더딘 출발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IT 강국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은 화려하게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